각종 사회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주기자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주제 바로 들어볼까요? 네,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서 물의를 일으킨 유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얼마 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류 교수는 기존 경찰의 1차 소환은 거부한 바 있는데요. 유석춘 교수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위안부를 비난하거나 자발적이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학계에서 왜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어떤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부 교수가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13일 오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유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후 약 4개월 만에 소환 조사인데요. 경찰은 유 교수에 대한 법리 적용이나 추가 소환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4개월 전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류 교수가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비유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강의 시간에 류 교수가 어떤 식의 발언을 한 걸까요? 네, 류 교수는 발전사회학 수업 시간에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살기 어려운데 조금이라면 돈 받는다는 매춘의 유혹이 있고 예전에도 그런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질문을 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발언 중에 살기 어려운데 조금이라면 돈 받는다는 매춘의 유혹이 있고 예전에도 그랬던 것. 이 문구가요. 그러면 류 교수는 지금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취지로 지금 발언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류 교수는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비단 그 수업에서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연세대 총학생회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류 교수는 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만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비유해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교수. 그 후에 각계에서 비난이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세대 총학생회 등 학내외 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류 교수의 발언을 규탄하면서 사과와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먼저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의 발언이 알려진 뒤 성명을 내고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류 교수를 규탄한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정의기억연대. 실제로 류석춘 교수를 검찰에 고발을 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부지검에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요. 아울러 류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또한 같은 취지로 류 교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비단 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던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지금 파면을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 민주동문회와 연세대 총학생회 등 5개 단체도 왜곡된 매국적 역사관을 규탄한다며 류 교수가 파면될 때까지 총장 항의 방문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류 교수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확실히 정해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닙니다.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모두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류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고요. 네. 그가 속해 있던 자유한국당에서조차도 유감을 표했는데 거기다가 당시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류석춘 교수 망언을 두고 반감을 느낀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조차도 고노다마를 발표해서 위안부를 모아서 일하게 한 것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공식 입장으로 인정했다면서
한국이 학자라는 분이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고 개탄했습니다. 또 우리 학계 또는 대학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류 교수가 그가 속해 있던 자유한국당을 또 탈당을 했는데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그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류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류석춘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이 저를 여의도 연구원에서 내보내고 징계를 고려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스스로 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징계 논의 소식이 들리니까 스스로 탈당 의사를 먼저 밝힌 것 같은데 그의 발언을 둘러싼 이런 논란을 두고 류 교수 자신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류 교수는 강의 중에 일어난 일은 자신의 말을 곡해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간에 일어난 일이었다면서 대학 바깥의 힘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학문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곡해.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학문의 영역이니 간섭하지 말라. 뭐 그런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고 더불어서 사과할 마음조차도 없다라고 이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류 교수가 자유한국당은 탈당을 했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는 아직 떠나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1학기 강의 개설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연세대는 올해 1학기 사회학과 전공 과목인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강의를 유 교수에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의 발언을 두고 각 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고 그리고 논란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강의를 배정하는군요. 네, 그와 관련해서 학교 측은 유 교수의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강의 개설을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유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를 모집해서 학생회관 앞에서 류 교수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공 과목까지 류 교수가 맡으면서 류 교수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류 교수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이 재학생만은 아닙니다. 졸업생들도 나서서 류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류 교수가 올해 1학기를 마치고 정년퇴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세대 민주동문회 등 졸업생들은 류 교수의 정년퇴직 전 학교가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의 중에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지칭해서 논란이 된 류석춘 교수가 올해 1학기에도 강의를 맡게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교수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일이 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동의대에서는 한 교수가 전쟁이 날 경우에는 여학생은 제2의 위안부가 되고 남학생은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수업이 폐강되고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징계 절차 전에 스스로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실제로 교수들의 위안부 발언 논란은 류 교수 이전에도 다수 좀 있었습니다. 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도 공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비난을 받았잖아요. 네, 이 전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일제 강제동원과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아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는 2017년에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일본군 성노예는 풍속업, 위안부 성노예설은 근거가 대단히 불충분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위안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1990년대에 튀어나온다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 된 건데 이게 뻥튀기 되고 부풀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철순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 부산대 측에서 징계를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이 났습니까? 네, 부산대는 이 교수의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면서 징계 여부를 검토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징계를 요구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행과 fun행 유지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주의 조치로 끝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의회의 결정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어떤 법정 구속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송모 전 순천대 물리학과 교수의 경우에는 2017년 4월 강의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끼가 있어서 따라갔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 후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으며 법원은 그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학교에서 지금 교수들의 역사 왜곡과 또 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영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연세대학교 학부 소속인 A 강사가 수업 중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발언해서 학생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할머니들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겪은 피해를 과장하려는 성향이 있고 할머니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장을 하고 있다. 이 발언은 어떤 수업에서 나온 겁니까? 네, A 강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던 중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증언할 때마다 잡혀간 나이와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한두 번 그렇게 폭행을 당한 것을 매일 당한 것으로 말했을 거라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해당 발언은 이게 어떻게 외부로 좀 알려지게 된 걸까요? 사실 이게 지영희 기자가 단독으로 또 취재한 내용이라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캠퍼스에 A 강사의 발언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교내 동아리 평화나비는 대자보를 통해서 A 강사가 수업 중에 위안부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고요. 또 강의실 안에서 본인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고민 없이 학생들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었다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그 해당 강사의 발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학생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A 강사가 수업 전 나무위키에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항목을 읽어오라고 공지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나무위키는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 수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인터넷 백과사전인데요. 학생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점철된 나무위키 문서를 읽어오라고 공지한 것은 2차 가해를 확산하고 가담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행동으로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러면 해당 강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평화나비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A 강사는 자신의 수업 시간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자신의 발언은 하나의 견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비공식적인 토론일수록 그 어떤 발언도 수용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차별이나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외부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결국 학생들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외부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대목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로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쯤 되면 또 학교 측에서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진상 파악이나 해당 강사에 대한 조치는 학생들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학교 측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를 통해서 양측 대화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 이 말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강사의 이야기도 혹시 들었습니까? 전혀 들을 수가 없었나요? 네, A 강사의 경우는 저희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 측 관계자를 통해서 수업 중에 토론하다 벌어진 일을 왜 외부에서 문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학생들에게 앞서 배포한 유인물이 자신의 입장이라는 뜻만 전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망언으로 문제가 되는 교수들이요. 특히나 이 위안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강제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대체로 당시 피해자들 행위가 자발적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문제가 돼도 학교 측에서는 징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또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계 입장은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네, 이태광 경희대 교수는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나마 경각심이 생겼지만 학교가 혐오 발언을 징계한 적은 거의 없다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제 식구 감싸기 태도가 계속되는 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교수가 누리는 권위와 학문적 자율성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대학 사회가 소홀한 측면이 크다면서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부랴부랴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과 교수들 스스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관련한 망언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발언을 한 교수는요. 학문의 영역이다 혹은 하나의 나의 견해일 뿐이다 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수라고 한다면 어떤 지식인의 타이틀 혹은 학문적 자유라는 어떤 그림자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모욕하는 그런 막말은 서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